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기분 상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잠들기 전에도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금방 흘려보내시나요? 이 차이가 바로 멘탈의 차이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며칠씩 속상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일까요? 70세인데도 작은 일에 흔들리는 분이 있고 50세인데도 어떤 일이든 담담한 분이 있습니다. 나이와 멘탈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만들어진 습관입니다. 습관들이 모여 단단한 마음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멘탈이 강해야 삶이 편해진다는 것을요. 오늘은 나이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은 언제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에 담은 물건이 많아서 계산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하시지. 급한 사람도 있는데. 순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침착하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급했나 보네. 나도 급할 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은 곧 잊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마트에서 이명숙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명숙 씨도 계산대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니, 좀 빨리 하시지. 명숙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하나요? 그 사람과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마트 직원이 나와서 중재를 했습니다. 명숙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만해 보이나? 왜 나한테만 저래? 남편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며 다시 화가 났습니다. 그날 밤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른 공경도 모르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순자 씨와 이명숙 씨,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 씨는 5분 만에 잊었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이 지나도 화가 났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성균관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3배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도 나한테 그랬어. 5년 전에도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 나쁜 기억만 쌓이면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입니다. 반면 화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래도 재미있었지.
좋은 일도 많았어.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기억하는 것이 다릅니다. 하루하루 쌓이는 기억이 결국 우리 인생을 만듭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작은 일에 마음을 쓰면 큰 일을 이룰 힘이 없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5분이면 끝날 일을 며칠씩 붙잡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할 때마다 화는 다시 올라오고 기분은 더 나빠집니다. 반면 멘탈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별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사소한 일로 화가 났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일이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까?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한 달 후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마음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김미경 씨는 5년 전 일을 아직도 후회합니다. 친한 친구와 사소한 일로 다퉜습니다. 경로당에서 게임을 하다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왜 안 들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말다툼이 커졌고 결국 서로 화를 내며 헤어졌습니다. 미경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 저쪽에서 먼저 연락해야지.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참을 걸. 그때 내가 먼저 사과할 걸. 5년이 지난 지금도 미경 씨는 그 친구를 못 만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 친구를 보면 어색하게 피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왜 그랬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같은 경로당에 다니는 정선희 씨. 선희 씨도 3년 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와 여행 계획 때문에 다퉜습니다. 서로 화를 내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일주일 후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그랬어. 미안해. 친구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너무했지. 미안해. 지금 두 사람은 전보다 더 친합니다. 선희 씨는 말합니다. 그때 일은 그때일 뿐이야. 지금이 더 중요하지.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김미경 씨와 정선희 씨.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미경 씨는 5년째 후회하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일주일 만에 풀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700명을 조사했습니다. 과거를 자주 후회하는 사람은 현재 행복도가 40% 낮았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은 행복도가 높았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으면 두 손이 막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과거를 교훈으로 삼습니다. 그때는 그랬구나. 다음엔 다르게 해야지. 배우고 넘어갑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과거를 반복합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바보였어.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김미경 씨는 5년을 후회 속에서 살았습니다. 친구도 잃고 마음도 무겁습니다.
정선혜 씨는 일주일 만에 풀고 3년을 친구와 즐겁게 보냈습니다. 같은 일. 하지만 선택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놓칩니다. 5년 전 일을 후회하는 동안 오늘이 지나갑니다. 그 시간에 손주와 놀아주고 친구와 차 마시고 취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에 빠지면 그 시간은 사라집니다. 오늘도 과거를 후회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후회가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나? 아닙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현재를 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박영자 씨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나왔습니다. 대기실에서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어머, 영자 씨.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요즘 힘드세요? 영자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잠을 좀 못 잤나 봐요. 괜찮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손주 봐주느라 바빴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영자 씨는 담담했습니다. 피곤해 보일 수도 있지. 요즘 바빴으니까.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니까 다행이야. 같은 날 최순자 씨는 아들 집에 놀러 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곤해 보여? 이 각도, 저 각도로 얼굴을 살펴봤습니다. 나이 들어 보이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며느리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문득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박영자 씨와 최순자 씨,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자 씨는 5분 만에 잊었습니다. 순자 씨는 한 달이 지나도 상처받았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조사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5분 내에 회복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같은 말에 평균 3주 동안 영향을 받았습니다. 차이는 자기 확신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자는 남의 손에 쥐어진 연과 같으니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날릴 뿐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남의 말 한마디가 자신의 가치를 흔들지 못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남의 말에 자신을 맞춥니다. 누가 뭐라 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계속 확인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살핍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남의 시선이 자신을 규정합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바꾸나?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가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못합니다. 흘려보내세요. 그것이 중심 잡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조옥순 씨는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셔야 해요. 식단도 조절하시고요. 옥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네. 이제라도 해야지.
다음 날부터 옥순 씨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옥순 씨는 뿌듯했습니다. 같은 병원 윤숙자 씨는 숙자 씨와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수치가 안 좋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셔야 해요. 식단도 조절하시고요. 숙자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친구를 만나서도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신경 안 써줘서 혼자 고생하니까 아픈 거야. 경로당에서도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아파. 한 달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수치가 더 나빠졌습니다. 숙자 씨는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제대로 못 봐서 그래.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입니다. 남 탓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옥순 씨와 윤숙자 씨, 똑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옥순 씨는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숙자 씨는 남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한 달 후 결과도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UCLA 심리학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900명을 조사했습니다. 문제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문제 해결 능력이 낮았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3배 높았습니다. 차이는 통제력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면 평생 변하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하루아침에 달라진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몫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문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멘탈이 약한 사람은 남을 탓합니다. 다 저 사람 때문이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남 탓을 하면 편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남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조옥순 씨는 6개월 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약도 줄었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윤숙자 씨는 6개월 후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약이 늘었고 몸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똑같은 진단. 하지만 선택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장금순 씨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차를 새로 샀어. 외제차래. 다른 친구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 딸이 보내준대. 금순 씨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좋겠다. 재미있게 다녀와. 집에 돌아와서도 금순 씨는 편안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지. 건강하고 할 일도 있고. 저녁에 손주와 통화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뜨개질 배우고 있어. 재미있어. 금순 씨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같은 경로당 이민숙 씨는 금순 씨와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외제차 이야기, 제주도 여행 이야기. 인숙 씨는 웃으며 들었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우리 자식들은 왜 저렇게 안 해줄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것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자랑하겠지.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장금순 씨와 이민숙 씨,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달랐습니다. 금순 씨는 남의 일로 들었습니다. 인숙 씨는 자기와 비교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UC 버클리 심리학과 연구팀이 1100명을 조사했습니다. 자주 비교하는 사람은 우울감이 2배 높았고, 비교하지 않는 사람은 현재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차이는 시선의 방향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 평생 불행하고 자기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자기 삶을 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해. 남이 뭘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남의 삶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더 잘 사는 사람, 더 건강한 사람,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비교할수록 내 삶은 초라해 보입니다. 장금순 씨는 자기 삶에 집중합니다. 요즘 배우는 뜨개질이 재미있습니다. 손주와 통화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건강하게 경로당 다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민숙 씨는 남의 삶과 비교합니다. 외제차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제주도 못 가서 서운합니다. 남들보다 못한 것 같아서 우울합니다.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경로당을 다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사람은 불만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삶을 만듭니다.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일까? 남의 삶은 남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한영애 씨는 문화센터 게시판을 보고 있습니다. 수채화 초급반 수강생 모집. 영애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림을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못해도 괜찮아. 재미있을 것 같아. 다음 주 영희 씨는 수채화 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그리는데 자신만 서툴렀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계속했습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조금씩 나아지겠지. 3개월 후 영희 씨는 첫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서툴렀지만 뿌듯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 그려야지. 지금 영희 씨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같은 문화센터 오복순 씨는 영희 씨와 같은 게시판을 보았습니다. 수채화 초급반 수강생 모집. 복순 씨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하러? 잘할 수 있을까?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림 배워볼까? 친구가 말했습니다. 못하면 창피하잖아. 그냥 집에서 쉬어. 복순 씨는 포기했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뭐하러?
하지만 가끔 후회가 됩니다. 그때 해볼 걸. 문화센터를 지나갈 때마다 아쉽습니다. 지금도 복순 씨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멘탈이 강한 사람의 6번째 특징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영애 씨와 오복순 씨, 똑같은 기회를 받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달랐습니다. 영애 씨는 도전했습니다. 복순 씨는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이 800명을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후회가 많았습니다. 차이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지만 성공도 없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과정을 봅니다. 못해도 배우는 거지 뭐. 재미있으면 됐어.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결과만 봅니다. 못하면 창피해. 잘할 수 있을까? 실패가 두려워 시작도 못합니다. 한영애 씨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제대로 그린 그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지금은 그림이 취미가 되었습니다. 오복순 씨는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그때 해볼 걸.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늘어갑니다. 왜 그때 안 했을까? 했다가 실패한 것보다 하지 않은 것이 더 후회됩니다. 한영애 씨는 지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다음 달에는 요가를 배우려 합니다.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지만 해보는 거야. 오복순 씨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뭐하러. 기회는 자꾸 지나갑니다.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못하면 어때? 해보는 게 중요하지.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도전하세요. 그것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서미자 씨는 주말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바쁩니다. 오늘은 혼자 있는 날입니다. 미자 씨는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오늘은 뭘 할까? 책을 읽다가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점심은 간단히 혼자 먹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네. 오후에는 드라마를 보다가 낮잠을 잡니다. 저녁에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심심하셨죠? 미자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편하게 잘 지냈어. 미자 씨의 하루는 평온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신춘자 씨도 주말을 혼자 보냅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남편은 골프를 갔습니다. 춘자 씨는 답답합니다. 혼자 뭘 하지? TV를 켜도 재미없습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안 받습니다. 다들 바쁘네. 점심을 먹어도 허전합니다.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갑니다. 저녁이 되자 춘자 씨는 우울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너무 심심했어. 다음 주말에는 같이 밥 먹자. 아들은 바쁘다고 했습니다. 춘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이게 바로 멘탈 강한 사람의 7번째 특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서미자 씨와 신춘자 씨, 똑같이 혼자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미자 씨는 편안했습니다. 춘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까요?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600명을 조사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은 정신 건강이 좋았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한 사람은 우울감이 높았습니다. 차이는 자립심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누군가 있어야 해. 혼자 있으면 외로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서미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쉬게 합니다. 신춘자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듭니다. 뭘 해도 재미없습니다. 누군가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자꾸 전화하고 연락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자식들도 바쁘고 친구도 각자 사정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지 못하면 매일이 힘듭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면 매일이 자유롭습니다. 서미자 씨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습니다.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이 소중합니다. 신춘자 씨는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자꾸 누군가를 찾습니다. 하루가 길고 힘듭니다.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즐기세요. 그것이 독립적인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7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않는 사람,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남 탓하지 않는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 이것이 멘탈 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순자 씨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이명숙 씨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는 선택입니다. 오늘 작은 일로 화가 났을 때, 이 일이 일주일 후에도 중요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나의 진짜 모습을 바꾸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변화입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7가지 중 하나만 실천해도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또 하나, 그렇게 하나씩 쌓이면 어느새 단단한 마음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멘탈이 강해야 삶이 편하다는 것을요.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을 때, 남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때, 과거를 놓아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일 하나를 흘려보내 보세요. 남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아 보세요. 어제 일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조금씩 나아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더 단단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알고 마음의 여유를 얻는 곳,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